위고비 맞기 시작했는데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 분 계신가요? 마운자로 맞고 석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피곤해진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실제 연구에도 많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은 분명히 빠지거든요.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근데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다, 운동을 더 하기 힘들다, 피곤하다, 기분도 예전 같지 않다. 혹시 그렇다면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마 두 부류이실 텐데요. 현재 위고비나 마운자로 중 하나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쓸까 고민 중이거나, 이 약들 효과는 실제로 대단합니다. 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15% 체중 감소, 마운자로는 심지어 최대 22%까지 체중 감량을 한다는 걸 증명했고요. 거기다가 당뇨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콩팥, 그러니까 신장을 보호한다는 데이터도 정말 탄탄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5편을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이게 약을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득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결과는 너무 다르죠.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약품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룰 4가지는요. 첫 번째, 근육이 같이 빠진다는 것. 두 번째,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간 손상. 네 번째, 정신건강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논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보고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요, 2025년도 BMJ 계열의 논문에서 나온 발표 자료입니다. 근육이 함께 빠진다. 극단에 가 있는 분들은 근육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근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삭센다를 시작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삭센다, 마운자로 위고비를 맞고 살이 빠진 분들 진료실에서도 많이 보죠. 3개월에 10kg는 기본으로 빠지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걸 배드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10kg 지방이 다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BMJ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이 결론이 꽤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로 체중이 빠질 때 감소한 체중의 25%에서 많게는 40%까지는 제지방량, 즉 근육이었다는 거예요. 10kg가 빠졌다면 지방이, 그러니까 한 6에서 7kg 정도는 지방이지만 근육과 수분이 2.5에서 4kg 정도 빠진다는 거죠. 단식해도 그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칼로리 제한 시기를 하면 이 정도 물과 근육도 빠져요. 근데 이게 왜 이 약물을 쓰면서 더 문제가 되냐? 문제는 속도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식욕을 억제하죠. 그래서 살이 굉장히 빨리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도 굉장히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냐? 제가 지난 1년간 최소 주 2회, 많게는 3회 헬스장 가서 PT 받고 발레핏하고 진짜 애써서 열심히 만든 게 근육이 2kg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동 많이 안 하신 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1년간 모을 수 있는 게 2kg 정도인데, 위고비로 15kg 만약에 뺐다? 그러면 근육 손실량이 최소 4kg에서 많게는 6kg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서 4년치 운동으로 겨우 쌓을 수 있는 근육이 약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꼴입니다. 만약에 마운자로를 20kg 빼면 어떨까요? 거의 3년, 많게는 6년치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요, 20, 30대 분들, 또 젊은 남자분들은 금방 되찾을 수 있지만 60대도 요즘 많이 쓰시는데요. 60대 이후에 6kg의 근육을 다시 되돌려서 얻는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 합성 반응이 훨씬 둔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뼈 문제입니다. 이 근육과 뼈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연결된 시스템이거든요. 근육이 수축하면 뼈에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이 있어야 뼈가 유지되죠. 근육이 빠지면 뼈에 자극을 줄이고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뼈가 숭숭숭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거기다가 근육까지 빠지면 낙상 위험, 골절 위험 동시에 올라갑니다. 넘어질 때 버텨주는 게 사실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가볍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이 생깁니다. 실제 65세 이상 여성의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고, 뱃살 빼려고 맞은 주사가 돌고 돌아서 이런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챙기세요? 운동하세요? 말이 쉽죠. 저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쓸 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분은 근육 부자들이에요. 통통하지만 근육도 많은 분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으면서 식욕 자체가 떨어지고 욕구가 줄기 때문에 운동도 챙기기 어렵고 단백질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닭가슴살만 봐도 울렁거린다는 분도 있고요.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몇 입 못 먹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 칼로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체력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약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저항입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위고비나 마운자를 쓰면서 이 후회를 안 남기려면 어쨌든 식욕이 없어도 먹어야 되죠.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씹어 먹을 식욕이 없다. 그럼 반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면 액체 형태로라도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나 스크램블, 연두부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자주 최소한 체중 1kg당 1.2g은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0kg여서 살을 빼려고 해 최소 100g 이상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근데 여기서 단백질 100g도 상당히 어렵죠. 고기를 100g 드시면 거기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위고비나 마운자로 쓰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우유나 두유 같은 액체 단백질과 보충제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요즘 달리기도 유행이지만 이렇게 긴 운동보다 짧고 강한 운동들, 저항성 위주의 운동들, 안 되면 등척성 운동, 플랭크 같은 거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권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인바디 검사를 꼭 하세요. 쓰기 전에 근육량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50대 이상인 분들은 골밀도 검사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처음 근육량을 확인하고 한 달, 두 달 살이 빠지면서 근육량 변화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한테 말하는 거, 한 달에 4kg보다 많이 빠지는 건 이거 근육이랑 물이 훨씬 많이 빠지는 거라 속도가 빠르다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먹는 걸 늘리거나 근육 운동을 하시거나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눈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하버드 기반 연구에서 처음으로 위고비와 오젬픽은 당뇨약으로 허가받은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약물인데요. 위고비 계열의 약을 쓰는 사람들이 눈의 시신경이 안 좋아지는 위험이 4배 높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 연구 규모가 너무 작아서 더 큰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25년도에 자마라는 아주 유명한 탑 저널의 안과학의 대규모 후속 연구가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스탠포드, 그리고 미국 보훈처 14개의 데이터베이스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3,710만 명 규모인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계열의 당뇨약제로 쓰는 분들 신규 사용자가 81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비동맥석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이름이 너무 길죠. 쉽게 말하면 이 시신경에, 눈 안에 있는 신경에 혈액이 갑자기 공급되지 않으면서 시력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50대 이상에서 이 급성 시신경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사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게 이 병의 문제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한테 쓰고 안 쓰고를 비교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썼던 사람들을 관찰하는 연구죠.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코호트 분석과 자기대조 분석입니다. 자기대조 분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개인
개인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이 약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 빼고는 웬만한 거를 비슷하게 코호트를 구성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당뇨병 환자 모든 게 가장 비슷한 나이나 성별 그리고 인종,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 다르니까요. 이런 요소들을 다 맞추고 그 다음 위고비 계열의 세마글로타이드 당뇨약을 쓰는 사람과 다른 플로진 계열의 먹는 당뇨병 약을 먹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 안에서도 의미 있게 이 시신경 손상이 세마글로타이드 계열의 약물을 쓰는 사람들에서 더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쓸 때요, 삭센다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었고 이 위고비 오젬픽 쓰는 사람들에서만 의미 있게 이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발생률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만 인명당 14명으로 아주 그 비율은 적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잃으면 시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위고비는 그렇고 다른 약제는 안 그럴까? 아주 유력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위고비가 다른 계열의 GLP-1보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고비 약 쓰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원래 미세혈관이 안 좋으시니까 물론 가설 수준이지만 그래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과 가야 될까요? 네, 물론 당뇨 환자면 무조건 가셔야죠. 당뇨 환자는 위고비 쓰지 않으셔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꼭 가시는데요. 여기서 당뇨가 없으신데 위고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써보니까 눈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주 만에 하나 시신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위고비를 쓰고 있는 분들은 혈압이 너무 잘 조절이 된다 하면 눈도 한 번씩 안과 가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 가야 될까요? 아니죠.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그 중간에 시력에 변화가 있다면 무조건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정도에 한 번씩 가시면 되고요. 또 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위고비 쓰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 눈과 관련된 거는 위고비가 가지는 의외의 부작용이었는데요. 지금 이 세 번째 부작용 간 손상은 마운자로가 가지는 의외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마운자로, 이 성분명으로는 티르제파타이드라고 합니다. GLP-1에서 더하기 GIP 호르몬까지 이중작용제죠. 세마글로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 계열보다 효과가 더 크고 임상시험에서 72주 만에 평균 22kg 감량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간 건강과 관련된 저널에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고령이긴 하셨어요. 76세 여성이 갑상선 기능저하증, 우울장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로 고지혈증약, 항우울제, 그리고 당뇨약, 소염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마운자로를 2.5를 1단계 쓰고 두 번째 달에 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7kg가 빠지신 거예요. 두 달 만에. 그 시점에서 피로, 어지러움, 그리고 짙은 소변, 옆구리 통증, 피부 발진, 전신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요, 간 기능이 보통 여자분들은 32 미만이 정상이신데 그게 4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 상한치의 11배가 넘는 거죠. 간염 바이러스 급성 간염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계속 간 수치가 높으니까 그 병원에서 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생검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낸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결과가 문맥 주변의 염증, 담관 손상, 그리고 소엽, 간세포 주변의 림프구가 침연돼 있다. 이 말 결론적으로는 약물 유발 간 손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물 유발 간 손상과 여기서 봤더니 그럼 지금 쓰고 있던 약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약들은 장기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들어온 게 마운자로여서 마운자로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개월 후에 완치가 된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사실 이 사례 전에도 2건이 더 있었습니다. 2.5개월 2달 반 그리고 7개월 쓰면서 간 손상이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레포트는 2달이 되기 전에도 벌써 됐죠. 왜냐하면 더 그런 게 이분은 고령이셨고 다른 만성질환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H에서 리버톡스라고 하는데요. 간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 거는 하나라도 있으면 보고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25년 6월 마운자로를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능성이 없다 등급이었는데 이제 드물지만 임상적으로는 명확한 가능성이 있다는 C 레벨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쓰지 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간 손상은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피로가 좀 있어도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가 봐, 소변에 짙게 봐도 물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마운자로 쓰면서 저는 간 기능, 콩팥 기능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 반드시 시작할 때 한번 하시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간 기능 검사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을 빼러 왔는데 의사가 나한테 인바디를 찍게 하고 피 검사를 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마운자로 위고비가 비용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면 검진하신 결과를 최근 게 있으면 꼭 기억하셨다가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근데 이거 의외로 커요. 사실 제가 위고비 마운저로 쓰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못 쓰게 되는 분들이, 첫 번째는 고감각 예민러 분들 있죠. 감각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분들, HSP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 셰프,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쓰다가 중단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더라고요. 좀 예전이지만 23년 7월 미국 의학청에서 EMA에서 삭센다 위고비 쓰는 환자들에게 자해나 자살 충동 신호가 잇따랐다, 이런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다 동시에 조사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 세계 140국에서 약물 부작용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3,600만 건 이상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구팀이 위고비 그리고 삭센다 관련해서 자살, 자해 이런 사례를 전수 분석을 했더니 이 약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작용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 실제 많이 보고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자살, 자해 보고가 107건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자살 충동이 94건, 88%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분석 결과 이게 유의미한 신호라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 신호가 특히 강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에 항우울제를 함께 쓰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또 체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체중 증가와 관련해서 이 약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약을 중단한 후 자살 충동이 사라진 비율이 62%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삭센다에는 이런 신호가 거의 없었는데 위고비에서 나온 거예요. 맥락이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 EMA나 FDA에서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죠. 약이 직접 우울감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 식습관의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로 심리적 적응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의 고위험군이라 그러는 건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위고비 FDA 허가 라벨에는 이미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모니터링해라 라고 들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약물들을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리고 삭센다를 쓰면서 경험이 쌓이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린 건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이 좀 예민한 분들, 섬세한 분들, 그리고 디자인, 예술가, 셰프 다 뭔가 좀 섬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이게 실제 쓰면 욕구가 좀 떨어지거든요. 뭘 많이 먹고 싶은 욕구, 술 먹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사라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차원적인 어떤 게 아니구나, 즉 그냥 동물이구나, 아니면 나도 그냥 그저 물질이었네.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로 내 정신이 바뀐다는 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철학가가 되시고, 그래서 철학가가 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지나면 사람이 일을 꼭 해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하게 막 사람의 감정을 나락으로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욕구가 물질로 조절된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이걸 쓸 때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결론을 내리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아주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항상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한테는 보수적으로 쓰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4가지 봤습니다.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해당되는데, 처방 전에는 반드시 인바디 또 체수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을 확인하시고, 또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당뇨뿐 아니라 간 기능, 콩팥 기능도 미리 확인을 하고, 또 중년 이후의 분들, 그리고 인바디를 찍었는데 근육이 좀 적은 분들은 할 수 있으면 덱사라고 하죠. 뼈 검사까지 좀 하고 시작하시는 게 아주 안전하고요. 혈압이 높은 채로 근육이 많은 분들은 위고비가 도움이 돼요.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혈압 변동이 심하거나 이미 당뇨가 좀 오래된 분들은 말초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눈을 위해서 조금 쓰실 때 조심하시고, 안과도 한번 가서 시신경 관련된 안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를 쓰실 때는 간과 관련된 보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로가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하다, 아니면 황달이 있다거나 소변색이 변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간 기능을 다시 추적 관찰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인데, 기본 원래 내가 이제 항우울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야, 아니면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야 하면 쓰실 때 꼭 선생님과 상의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쓰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하는데요, 한 달에 2kg에서 3kg가 최고 속도예요. 물과 근육이 빠지는 게, 우리 몸이 물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이라서 그런데요, 근육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첫 달에 8kg 뺀 분 있어요. 그분은 정말 물이랑 근육만 빠지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식욕 효과가 너무 커서 아예 안 드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운동도 안 하고, 그럼 끊으면 반드시 요요가 오는데요, 요요 올 때 살이 찌는 건 근육은 안 늘고 지방이 늡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안 빠져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좋은 도구인 건 확실합니다. 요즘 헬스장도 잘 안 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쓰실 때 꼭 기억하실 거,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근육, 뼈, 간, 또 마지막으로 하면서 물을 또 너무 안 드시면 콩팥이 안 좋아진다는 보고도 한두 건이 있기 때문에, 콩팥을 위해서도 물을 충분히 잘 드시는 걸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 좋아지면 내가 뭔가를 잃게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운동을 좀 꾸준히, 그리고 식사를 잘 챙겨서 드시고, 또 이게 어려우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적정 체중으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